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뚜렷한 관망세입니다. 변동성이 실종된 지수 움직임이고요. 현재 예상 지수도 전일 종가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16%, 3포인트 오른 2338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서 하루에 1%씩 쑥쑥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숨고르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가와 고가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한 22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내내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일단 상승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그렇다고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변동폭도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 0.35%, 2포인트 밀려 내려간 697.5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 고가도 700 약간 아래쪽입니다. 699.24포인트였거든요. 700선 라인 때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 오늘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 내에서 움직임을 나타냈던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들의 강세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은 카카오뱅크에서 나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2만 원 선 회복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8% 정도 급등하면서 2만 400원에서 종가 예상 가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았죠.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런 강한 상승권으로 그동안의 서름을 좀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랜만에 좀 시원스럽게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좋았습니다. 오늘 장 9%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카카오 그룹주들 간의 움직임 다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에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실적이 부진해서 밀렸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중물 역할을 했던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 이 위메이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데 이어서 이런 매기가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크래프톤을 비롯한 많은 11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밤 끝나고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겠죠. 아마도 지금 페드워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처럼 0.75% 인상이 유력시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오늘은 적극적인 고 사인보다는 다소 좀 신중한 태도로 지수는 제자리 걸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중국 증시가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오름세 나타낸다는 게 한중일 증시 가운데서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 동향부터 좀 보시죠. 일본 증시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과의 커플링 강도가 좀 약해졌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 미증시 분위기가 고스란히 좀 담겨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가장 좀 약한 증시가 일본 증시인데요. 특히나 엔화 약세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변동폭 크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거의 보합권 내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06%의 제한된 하락으로 27,663.39엔에 거래 마치면서 일본 증시 제자리 걸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어제 홍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오르나 싶었더니 그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는 그 정책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외신 보도에서 많이 좀 다뤘었는데요. 여기에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 계속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딱 3,000선 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부근에서 부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인해 상승 전환,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다가 지금은 약간 3,0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해 종합은 1.03%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2,999.40포인트, 거의 3,000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심천 쪽으로는 1.2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 양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제 5% 넘는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홍콩 쪽 보겠습니다. 확실히 홍콩 쪽이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도 2%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가 가장 활발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동향도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꽤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는 20전 올랐습니다. 1,417원 40전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폭도 제한됐습니다. 1,416원에서 1,420원, 4원 정도의 밴드폭을 보여주면서 증시도 환시도 숨고르기 양상이었네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자세하게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눈치 보는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지수 양시장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양지수는 막판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07%, 0.1% 이내의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포인트로는 1.65포인트 올랐습니다. 종가 2,336.8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점차 탄력을 만들면서 상승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중에 2,346포인트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오후 구간 들어서 반등세가 다소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2,330선 이렇게 약보합권 구간에서 등락 반복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렇게 수급 공방을 벌이다가 막판에 그래도 0.1% 이내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으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개인이 1,822억,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이어서 기관 역시 3,390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수세를 지켰는데요. 외국인이 4,95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업종 먼저 볼 텐데요. 오늘 서비스 업종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부 개인주들이 상승하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 1.8%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음식료품 업종도 0.9%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금융섹터 가운데 카카오그룹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금융섹터가 0.86%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중심의 강세장 보이면서 철강금속 섹터 0.6% 안팎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섹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험섹터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움직임 나왔는데요. 기계 섹터가 오늘 3.6%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비금속 광물 2%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1.75%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섬유회복 섹터 가운데 전방이 10%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업종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건설 섹터 역시 1% 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그간 상승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종가 59,600원으로 약 0.7% 이내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0.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84,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 움직임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 SDI와 LG화학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네, 종가 56만 9천 원으로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10%대 급등으로 상승 마감했던 LG화학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67만 2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 72만 5천 원으로 4.61%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종가 87만 3천 원으로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셀트리온은 반대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독일 의약품 박람회에서 셀트리온의 글로벌 협업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18만 7,500원으로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부합권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막판에 현대차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부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6만 5천 원으로 0.3%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아는 소폭 내렸습니다. 종가 6만 6,200원으로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17만 4천 원으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역시 5만 2,300원으로 5만 원 선 지켜줬는데요. 3.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정유주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거란 첩보가 나왔는데요. 이란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에르빌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이 0.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8만 3,5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SOL과 한국석유 역시 급등했습니다. SOL이 9만 1,900원으로 5%대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한국석유가 9.95%, 약 10%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역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앙에너비스가 종가 26,400원으로 약 2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흥구석유 역시 6,360원으로 약 8%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출 잔액 증가와 더불어서 순이자 마진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3분기 매출은 34% 정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 정도 증가해서 견조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또 카카오페이 역시 어제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59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보다는 적자폭이 적었다는 분석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먼저 카카오뱅크가 1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 2만 25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카카오페이 역시 9% 가까이 급등하면서 3만 9천 원으로 상승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실적 악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키웠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39,500원으로 0.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8% 하락했고요. 포인트로는 2.68포인트 내렸습니다. 종가 697.3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수가 점차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5포인트 이내의 박스권 등락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등락폭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종가 697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 물량 들어왔는데요.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845억 가까이 순매도 보였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632억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2,495억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불 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크게 내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0만 9,700원으로 약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역시 4.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종가 13만 4,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오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에코프로는 북미 양극재 매출 성장세 연말까지 5조 원 이상의 매출까지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NF 역시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21만 6천 원으로 약 5.6%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종가 6만 9천 원으로 1.47%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6만 7,700원으로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HLB는 오늘 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종가 3만 8,600원으로 0.1%대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3분기 실적이 저조했지만 그룹주들 상승세,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39,500원으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펄어비스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44,700원으로 약 7.4%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5일까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편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 또한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오늘 육아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제로투세븐과 아가방컴퍼니, 메디앙스가 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토박스코리아가 1.2% 가까이 상승한 5,13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오늘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21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100% 전환될 경우에 약 1.2% 가까이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2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위메이드 종가 55,700원으로 약 2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맥스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25% 가까이 급등했고요. 종가 19,4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29,9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지도 현재까지 0.18%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0.55포인트 상승 중입니다. 포인트 304.45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개인 쪽에서 크게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1,139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47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이어서 284계약 정도 순매수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